네, 일주일 동안 학교 개학하고 여러분들 또 학교 수업하느라고 정신 없으셨죠? 네, 이제 오늘 우리 드디어 마지막 차시가 되겠네요. 우리가 방학 동안에 여러분들이 1차 시부터 7차 시까지 7주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이게 남들 놀 때 공부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공부한 것만큼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2학기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일단 9월 일정을 말씀드려 보면은 9월 달에 선생님이 우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 개념 수업을 좀 많이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주 만날 예정이고, 그다음에 9월 달에 보통 9월 마지막 주가 여러분들이 시험 주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시험 기간이 추석 전이 가장 많더라고요. 9월 25일에서 26, 27일. 보통 이때 중간고사를 보는 학교가 좀 많아서 그 전주에 9월 18일부터 9월 22일 사이에 지금 특강 예정 중에 있어요. 시험 대비로 해 가지고 문제풀이 쪽집게 특강을 음 준비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개념 수업을 했으니까 굉장히 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개념은 최소화하고 문제풀이 위주로 해 가지고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 위주로 최종 총 정리하면서 대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단원별로 하나씩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2 학년 학년별로 하는데 2 학년은 5 단원, 6 단원 뭐 여러 단원 다 한꺼번에 못 하고 가장 시험 많이 나오는 2개 단원만 할 거거든요. 그래서 1 회씩만 지금 1회 한 번에 90분 동안 정리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음 시간은 지금 예상은 10시 30 분에서 12시 사이에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요거 하게 되면은 다시 또 정리해서 우리 9월 18일에서 9월 22일 요 사이에 쪽집게 특강을 한다. 시간은 10시 30 분에서 12시 사이고 문제풀이 위주로 해 가지고 5 단원, 6 단원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각 단원별로 100 문제씩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100 문제씩 선생님이 만든 자료랑 교재 자료랑 해서 개념 정리된 자료랑 같이 함께 드릴 예정이고 그렇게 해서 한 회씩 할 거니깐 생각 있으면은 준비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제 11월 달에는 11월 달 초부터는 고등학교 통합과학을 고등학교 통합과학 가지고 특강을 하려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 나 고등학교 통합과학도 한번 미리 들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예 준비해서 그때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유튜브 라이브를 일 주 1회 정도 주 1회 정도 해 가지고 수업하면서 질문방 따로 가지려고 하니까 우리 수업했던 친구들 위주의 질문 좀 많이 받을 거고요. 그래서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선생님 유튜브에 들어오시면은 선생님 유튜브에 들어오시면은 요 유튜브에 여러 가지 이제 중학교 2 학년, 3 학년 그다음에 고등학교 통합과 화학 이제 수업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활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음.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7 단원과 8 단원을 함께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7 단원 내용은 뭐였냐면 해수였죠. 해수, 바닷물 해수. 네. 해수 중에서 이제 해수를 크게 나누면은 수온, 해수의 온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해수의 염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염분. 그래서 해수의 수온은 표층 수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심 깊이에 따른 수온. 네. 그래서 표층 수온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 에너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적도 지방, 저위도 지방은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으니까 수온이 높고 그다음에 고위도 지방으로 갈수록 태양 에너지를 적게 받으니까 수온이 낮다. 이런 이야기 했었고
깊이에 따라서는 이제 태양 에너지가 잘 도달을 못하니까 온도가 표면 온도가 높고 깊이 갈수록 온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 세 개의 층으로 나눠지게 된다. 그래서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 이렇게 나눠지게 됐었죠. 그러면서 이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바람이었고 또 하나는 태양 에너지였죠. 이 두 가지가 바람이 많이 불수록 요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졌었죠. 네, 이런 특징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염분에서는 우리가 바닷물에 녹아있는 물질을 염류라고 이야기했었고 이 염류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건 한 77.8% 정도 차지하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누구냐면은 짠맛을 나타내는 누구? 염화나트륨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고 두 번째로 많은 것은 염화마그네슘이었죠. 염화마그네슘이 두 번째였다. 쓴맛을 나타낸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었고 이런 염류들을 총량을 우리가 염분이라고 하는데 염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 1kg을 떴을 때 그죠? 해수 1kg 즉 1000g 바닷물 전체 1000g 중에 염류가 몇 g이 들어있느냐 뭐 35g이 총 염류다. 그러면은 우리는 바닷물 1kg 중에 들어있는 염류가 35g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35psu라고 하면서 염분이다. 35psu라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35g의 염류가 들어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이 지역에 따라서 염분의 차이가 있었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염분의 차이가 좀 있었는데 이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세 가지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세 가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요인은 뭐였어요? 증발량. 그 바닷물 이 물이 증발하는 증발량과 그다음에 비가 내리는 강수량. 그 증발량과 강수량의 차이가 바로 염류를 만든다. 그래서 증발량이 더 많아 가지고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것이 0보다 점점 더 커진다 그러면은 염분은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담수, 강물이죠. 담수가 얼마나 유입이 되느냐. 이제 우리나라를 예를 들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동고 서저의 지형으로 인해서 비가 오면은 또는 강물들이 황해 쪽으로 많이 쏠리다 보니까 동해에 비해서 황해 쪽이 30psu면은 동해 쪽은 32psu처럼 황해 쪽이 낮더라. 왜? 강물이 서해 쪽으로 황해 쪽으로 많이 유입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세 번째 요인은 이제 빙하. 빙하가 해빙, 녹는 지역 또는 빙하가 어는 지역 이 영향을 주더라. 이런 게 이제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다라고 이야기했었고 그다음에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 있었죠. 네,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마다 A라는 바다와 B라는 바다 지역이 다르면 들어있는 염류의 총량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A라는 바다가 뭐 30psu의 염분을 가질 수 있고 B라는 바다는 뭐 60psu의 염분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30psu라는 얘기는 얘는 30g이 있다는 얘기죠. 어디에? 바닷물 1kg 속에. 그게 바로 30psu인 것이고 60이라는 것은 바닷물 1kg 속에 60g이 염류가 들어있다는 거니까 염류의 양 자체는 다른 거죠. 60g, 30g 다른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염화 나트륨이 여기 중에 뭐 한 25g이 염화 나트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기에 염화 마그네슘이 뭐 3g 차지하고 있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차지하고 한다면은 그 비율 이 염화 마그네슘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30 중에 전체 염류 총 염류 30 중에 25g이 염화 나트륨인 거니까 이 비율 염화 나트륨이 차지하고 있는 이 비율은 바다에서 항상 일정하다는 거죠. 이 비바다에서도 염화 나트륨의 비율은 일정하기 때문에
염분이 2배면 염화나트륨이 들어있는 양도 2배다. 얘는 그래서 염화나트륨 50g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염류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항상 같다. 염화 마그네슘이 3g이다. 그러면 염화 마그네슘 얘는 여기서 몇 g이다? 6g이 되는 거죠. 2배잖아. 염분이 2배면 들어있는 염류의 양도 2배. 이런 식으로 비율은 일정하다. 염분비 비율이 일정하다는 법칙이 바로 뭐다?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었고 7단원 이렇게 마무리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8단원에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 자, 온도가 무엇이냐, 열이 무엇이냐, 그다음에 이 열의 이동 방법은 무엇이고 이 열의 이동을 막은 단열은 무엇이냐, 그다음에 열의 평형, 이 5가지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온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가지고 있는 열의 양을 우리가 수치로서 표현한 거다. 온도는 단순한 수치다, 수치. 그래서 우리가 섭씨 온도라고 하는 거, 뭐 0도에서 100도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이 섭씨 온도도 저게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뿐이다. 열이라는 건 뭐냐면 에너지다, 에너지. 이동하는 에너지.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곳에서 항상 열 에너지는 이동하는데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바로 열 에너지다. 열이라는 건 에너지를 뜻하는 것이고 이때 이 열 에너지는 이동을 하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을 하는데 이동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었죠. 자, 고체에서 이동하는 방법, 전도, 액체와 기체에서 이동하는 방법, 대류, 그 다음에 그냥 그 열 에너지 자체가 이동하는 거, 복사.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 고체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에너지만 전달된다라는 것이고 대류라고 하는 것은 이 입자가 직접 이동하면서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고 복사라는 것은 그냥 에너지가 이동하는 것이 매질은 없는 것이죠. 뭐 이런 거 이야기했었고 단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열의 이동을 차단하면은 이제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되는 단열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전도나 대류나 복사가 잘 일어나지 않도록 요걸 막아주면 단열이 된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예로 보온병이 있었죠. 보온병. 자, 요 보온병의 이중마개 기억해야 되죠. 자, 보온병에 있는 이 이중마개는 뭘 막은 것이다? 전도로 인해서 전달되는 열의 이동을 막아주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 보온병 이 겉에 있는 진공 상태의 벽, 이중 벽. 자, 요것은 뭘 막아주는 것이다? 전도도 막아주고 공기가 없으니까 대류도 막아주는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요 안쪽에 있는 코팅, 은 코팅. 자, 은 코팅은 뭘 복사로 인해서 나가는 열 에너지를 차단해 주는 것이죠. 네, 이런 것이 바로 단열이다라고 이야기했었고, 그다음에 열 평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처럼 열 에너지가 이동을 하는데 이 높은 온도를 갖는 녀석이 이제 열을 잃어버리고 낮은 온도의 녀석이 열을 얻어가지고 둘의 온도가 지금 같아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둘의 온도가 같아지는 상태. 그래서 그때의 시간, 이때부터 뭐가 이루어졌다? 열의 평형이 이루어졌다. 자, 열 평형에서 핵심은 뭐냐면 온도가 높은 물체가 잃어버린 열, 잃은 열과 얻은 열의 양은 어떻다? 같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열 평형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숙제했던 것 중에서 여러분들 질문 있을까요? 자, 질문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자, 숙제했던 것 중에서 자, 이 문제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거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몇 번 잘 모르겠어요 남겨주시면 돼요. 자, 1분만 기다려보고 없으면 다음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음.
네, 질문 받았습니다. 142페이지에 18번. 138페이지에 2번. 또 남겨주세요. 다른 친구들도. 138페이지에 2번. 141페이지에 9번. 141페이지에 9번. 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138페이지에 2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맞으실까요? 네. 138페이지에 2번 문제 한번 함께 보도록 할게요. 다른 친구들도 질문 지금 우리가 답변하는 시간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은 물체 A와 B를 접촉했다. 두 물체의 온도 변화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지금 보니까 A라는 녀석의 이게 지금 처음 상태 아니겠어요? A는 처음에 지금 몇 도였다는 거냐면 60도씨였다 라는 것이고, B라는 거는 처음에 지금 10도씨였다 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60도짜리랑 10도짜리랑 같이 물체를 접촉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물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물을 칸막이를 딱 쳐가지고 여기다가는 60도짜리 물, 오른쪽에다가는 10도짜리 물을 한 다음에 칸막이를 쳤다가 칸막이를 치운 거예요. 치우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우리 열 에너지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60도씨의 이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A 쪽에서 B 쪽으로 열 에너지가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열이 이동하는 방향을 써라 라고 했으니까 열이 이동하는 방향은 온도가 높은 A에서 B로 이동한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이때 A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은 어떻게 되는가? 자, 우리가 온도가 높다는 거는 항상 뭐하고 연관지으라고 했냐면 입자의 운동과 연관지으라고 했거든요. 자, 온도가 높다는 것은 입자 운동이 어떻다? 그렇지. 활발하다. 그러니까 A라는 녀석의 온도는 지금 높았잖아. 온도가 60도에서 높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A에서 B로 열 에너지가 이동을 했으니 A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A 입장에서는 열 에너지를 얻은 거예요, 잃은 거예요? 잃은 거죠. 열 에너지를 잃는다는 것은 입자의 운동은 처음에 비해서 어떻게 된다? 활발해져요, 둔해져요? 그렇지? 처음에 비해서 점점 둔해지겠죠. 지금 입자의 운동을 서술해라 그랬잖아요. A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A가 차차 열 에너지를 뺏기니까 입자 운동은 둔해진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자, 141페이지에 9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맞나요? 141페이지 9번 이 문제 맞을까요? 네. 자, 단열에 대한 141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페이지 141페이지 함께 보세요. 자, 질문 들어온 거 하고 있습니다. 단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단열이라는 것은 열을 차단하는 거죠. 열을 차단하는 것은 열의 이동을 막는 것이죠. 전도, 대류, 복사를 막는 것이죠. 열이 이동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맞죠? 자, 단열을 하면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자, 보온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지금 60도짜리 물이 지금 이렇게 차 있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이 바깥의 온도가 20도예요. 예를 들어서 외부가 20도예요. 그러면 원래는 온도가 높은 데서 온도가 낮은 데로 열 에너지가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열 에너지는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보온병이
단열을 해서 통해서 이게 열 에너지 나가는 거를 지금 차단해 주는 거잖아요. 차단해 주니까 열이 빠져나가야 온도가 변하는 건데 열이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온도가 유지가 되겠죠. 맞는 설명이고요. 단열이 잘 되는 건물 내부는 건물 주변과 열평 상태가 되기 쉽다. 자, 단열이 잘 된다. 지금 이거 2 번하고 같은 말인데요. 단열이 잘 돼요. 여기 단열이 잘 되는 건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주변과 열평형. 자, 주변과 열평이 된다는 것은 열이 잘 빠져나갈수록 주변과 열평형이 잘 되는 거예요. 열이 빠져나가서 외부하고 내부의 온도가 지금 같아지는 것이 열평형이 잘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단열이 잘 되면 어 열평형 될 수가 없죠. 단열이 잘 되면은 열이 이동하지 않으니까. 열이 이동하지 않으니까 평형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평형이라는 것은 열이 이동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답이 3 번이 되는 것이고 전도대류 복사에 의한 열의 이동을 모두 막을수록 단열이 잘 되는 거 맞겠죠? 이때 은박지, 알루미늄 같은 거는 복사에 의해서 이런 반사시켜 갖고 이동을 막는다라는 거, 거울처럼 그런 역할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고요. 이해되셨죠? 답은 그래서 3번 되겠네요. 자, 11번 문제 지금 질문 들어왔네요. 11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금 11 번은 어떤 문제일까요? 이거는 지금 오른쪽 그림과 같이 3 개의 비커에 시험관을 지금 ABC를 넣었다. 음. 그다음에 여기에 70도씨의 물을 같은 양만큼 넣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요 시험관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시험관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시험관이라는 거는 요렇게 얇게 생긴 유리관 있잖아요. 요렇게 생긴 거. 요게 시험관이에요. 여기다가 지금 70도씨의 물을 넣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기다가 70도씨의 물을 다 똑같이 넣어서 A도 이렇게 놓고 B도 놓고 C도 넣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하나는 신문지로 쌌고 두 번째는 모래로 쌌고 세 번째는 톱밥으로 이렇게 이 시험관을 둘러싼 거죠. 뭘 알아보기 위한 거냐? 어떤 물질이 더 열을 잘 차단해서 단열이 잘 될까? 어, 단열이 잘 된다는 것은 온도 변화가 어, 없다. 온도 변화가 작을수록 단열이 잘 되는 것이죠. 외부로 열이 빠져나가지 않는가 누가 자,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처음에 온도는 똑같이 70도씨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A, B, C의 온도가 떨어졌는데 A의 온도는 지금 얼마 떨어졌냐면은 11도만큼 떨어졌네요. 온도가 그쵸? 온도 차이가 11도 떨어지고 B는 얼마큼 떨어졌어요? 20도만큼 떨어졌고요. C는 7도만큼 떨어졌네요. 자, 이 이야기는 뭡니까? 온도 변화가 크다는 것은 열이 밖으로 잘 빠져나갔다는 것이고 반대로 단열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열 효과가 제일 좋은 건 누구였어요? 온도가 안 변하는 게 단열 효과가 제일 좋은 거죠. C가 제일 좋은 것이고 그다음에 A고 B가 단열 효과가 제일 없는 거지. 가장 많이 빠져나간 거잖아요. 네. 이렇게 단열 효과가 있는 걸 잘 찾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답을 보게 되면 온도 변화가 가장 큰 것은 A가 아니라 B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른 열의 양. 자, 이른 열의 양이라는 건 온도의 변화가 큰 게 이른 열의 양이 크겠죠. B가 제일 많이 잃었고 그다음에 A 그다음 C가 제일 적으니까 2 번이 맞는 설명이 될 것이고요. 자, 모래가 단열에 가장 잘 된다? 단열에 가장 잘 되는 건 시험관 C인데 C는 톱밥이죠, 톱밥. 톱밥이 가장 잘 되는 것이고 열의 이동이 가장 느린 물질, 느리다는 건 단열이 가장 잘 되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역시 톱밥이 되는 거죠. 공기를 적게 포함하는 물질일수록 단열이 잘 된다? 공기를 많이 포함할수록 자 우리가 스티로폼 같은 거 단열재로 스티로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요 사이사이에
공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공기 이렇게 사이사이에 공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단열이 잘 돼요. 왜냐면 전도를 막아주니까. 공기층이 있으면은 전도를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도록 할게요. 142쪽에 18번. 142쪽에 18번 문제입니다. 자, 열평형 현상을 이용한 예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열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높은 물체는 열을 잃어버리고 낮은 물체는 열을 얻어서 이렇게 둘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 온도가 같아진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열평형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외부와 온도가 같아지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뜨거운 물을 내가 떠났어요. 이게 60도씨의 물을 떠났어. 근데 외부의 기온은 지금 20도야. 그럼 이 물이 시간이 지나면 온 열이 이렇게 식으면서 물이 차가워지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물의 온도가 얘도 이제 여기 대기가 이제 다 여기가 막 온도가 대기가 굉장히 넓으니까 여기도 이제 20도로 나중에는 다 바뀌겠죠. 다 넓으니까. 그럼 이제 열평형이 된 거예요. 열평형이 됐다는 얘기는 온도가 같아졌다는 얘기예요. 음. 자, 1번. 사람이 많은 곳에서 훈훈함이 느껴진다. 자, 우리가 사람이 혼자 있을 때보다 사람이 여러 명이 있으면은 훈훈함이 느껴지죠. 자, 이것은 왜냐면은 사람이 갖고 있는 체온, 사람이 갖고 있는 열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사람이 바깥에 여기 외부의 온도와 같아졌다라고 하면은 열평형인 거지만 우리 사람은 계속해서 열을 내보내지 외부 온도가 같아지지 않죠. 사람의 체온은 항상 36.5 도라는 체온을 유지하잖아요. 외부의 온도는 20 도지만 그래도 사람의 체온은 이게 유지가 되잖아요. 열평형이 되진 않는다고요, 사람이 죽지 않는 이상. 음. 그러니까 많은 곳에 이렇게 열이 이렇게 뜨거워져 훈훈함이 느껴지는 건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열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에 그런데 열을 가진 물체가 모두 방출하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복사열이라고 해요. 복사열. 이거는 복사에 의한 현상이죠. 자, 냉장고 속에다가 넣으면 시원해진다. 그 음식물이 냉장고의 온도와 열평형이 되는 거예요. 겨드랑이에 체온계를 넣는다. 자, 내 겨드랑이에 체온계를 넣었어. 겨드랑이에 체온계를 넣게 되면은 열평형이죠. 왜냐면 그 체온계의 온도가 내 겨드랑이 온도와 지금 같아진 거죠. 그러니까 내 체온을 대신해 주는 거지 그게. 자, 계곡물에 담가둬요 수박을. 수박하고 계곡물하고 온도가 같아지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고, 자, 생선, 얼음 둘의 온도를 같아지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제 열평형이 되게끔 해 주는 거기 때문에 1번은 복사와 관련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141쪽 11번. 11번 방금 풀었죠. 네, 했고 했습니다. 자, 또 질문 있을까요? 다 푸는 것 같고요. 네, 없으시면은 질문 있으면 남겨주시고 없으면 다음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모르는 문제들 다 비슷해요. 그죠? 여러분들 모르는 문제들 다 비슷하니까 잘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은 비열과 열 팽창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첫 번째 몇 페이지 보시냐면 144쪽입니다. 페이지 144쪽을 보시면요. 네. 먼저 열량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열량. 자, 열량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열의 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열의 양이다. 열의 양. 예. 그래서 열의 양의 단위를 뭘 쓰냐면은 칼로리, 킬로칼로리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1킬로칼로리는 1000칼로리예요. 요 킬로라는 말이 붙으면 이건 1000이에요. 1000 여러분들. 1000. 1킬로미터는 얼마예요, 여러분들? 1000미터잖아요. 마찬가지로 요 미터는 똑같잖아요. 요 킬로가 바로 뭐냐면 1000을 뜻하기 때문에 1킬로미터는 1000미터예요. 1킬로그램은 몇 그램이에요? 1000g이죠. 마찬가지로 킬로가 붙으면 1000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킬로칼로리는 1000칼로리인 거예요. 그래서 요 킬로라는 것은 1000을 의미한다.
똑같습니다. 이건 어딜 가나 바뀌지 않는 거. 그래서 1kcal는 1000칼로리를 뜻하는 것이고, 이때 우리가 칼로리, 킬로칼로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의 단위냐면 열의 양, 열량의 단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일단은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열이 나오는데요. 열량을 기억하셨으면 두 번째 비열. 자, 비열은 뭐냐면은 어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온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열.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A라는 물질이, A라는 액체가 있고 여기에 B라는 액체가 있어요. 음. 근데 이 A라는 액체를 1kg을 준비했고 B도 1kg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얘를 가열할 거예요. 가열해서 얘의 온도가, 둘의 온도가 1도씨만큼, 얘도 1도씨만큼 올라가고 얘도 1도씨만큼 올라가려면 얘한테 뭘 줘야 돼요?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 물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다가 뭘 줘야 돼요? 열을 줘야 되잖아, 열. 예를 들어서 A는 이때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있을 건 열의 양. 그 필요한 열량이 A 같은 경우에 만약에 1kcal였다. 그러면 얘의 비열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얘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비열이거든요. 비열. 그게 바로 뭐냐면 비열이다. 비열. 필요한 열량. 1kg에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그래서 비열은 1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 얘는 1kcal가 필요하다 그러면 1kcal per kg 도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열의 단위는 그래서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말로 해석하면 뭐겠어요? 이 물질 A는 1kg을 몇 도씨? 1도씨만큼 높이는데 얼마가 필요하다? 1kcal가 필요하다.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의 비열이 얼마다? 1kcal per kg 도씨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자, 비열이 뭔지 알았어요? 자, 만약에 B는 이때 B가 필요한 열량이 만약에 2kcal다. 그럼 B의 비열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kcal per kg 도씨가 되는 거예요. 얘는 1kg을 1도씨 올리는데 2kcal가 필요하고 A는 1kg을 1도씨 올리는데 1kcal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A의 비열은 1이라고 하는 것이고 B의 비열은 2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다? 비열이다. 좀 어려운 개념이죠. 자, 그래서 비열은 뭐냐면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만큼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그래서 단위가 뭐냐면 바로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열은 물이 기준인데요. 물의 비열이 1이에요. 1. 자, 물의 비열이 1kcal 퍼 킬로그램 도씨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물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는 몇 킬로칼로리가 필요하다? 1kcal가 필요하다. 자, 그럼 여러분들 비열이 크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어떤 물질의 비열이 클수록 온도를 높이는데 열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열이 필요한 거죠. 자, 중요한 겁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비열이 클수록 필요한 열량이 많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같은 열을 가해줬을 때 온도가 잘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한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거예요. 비열이 크면 필요한 열량이 많은 것이고 필요한 열량이 많다는 얘기는
쉽게 온도가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열은 물질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물의 비열은 얼마다? 1이라는 겁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한 이 비열과 질량과 온도 변화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자, 비열이라는 것은 필요한 열량인데 질량과 온도 변화에 필요한 열량인 거죠. 그래서 이걸 공식으로 표현하면 Q는 CMT, 이렇게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Q는 CMT라고 하는데 여기서 Q라는 것은 열량을 말하는 것이고 C는 비열, 질량은 M, 온도 변화는 T. 그래서 Q는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가 같다. Q는 CMT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네. 자, 여기 보면은 물질에 이제 여러 가지 비열이 나와 있어요. 물의 비열이 1이에요, 1. 그리고 납의 비열이 0.03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물은 1kg을 1도씨 올리는데 얼마가 필요하다? 1kcal가 필요하다. 납은 0.03kcal만 있으면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물을 온도 올리는데 더 많은 열이 필요하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열에 의한 현상을 볼 때,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비열이 클수록 필요한 열이 어떻다? 필요한 열이 더 많은 거죠. 필요한 열이 많다는 것은 같은 어 같은 열을 줬을 때 온도 변화는, 온도가 잘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열이 클수록 열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누가 비열이 크냐? 대부분 여러분들 물의 비열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집에서 한번 이거 한번 해 보세요. 나 여러분들 추천해 주고 싶은 게, 집에서 있잖아, 냄비에다가 라면 끓일 때 한번 해 보세요. 이 라면 물을 끓여. 물을 끓일 때 우리가 인덕션이나 가스레인지가 좋거든요. 자, 물을 넣고 끓여요. 끓일 때 이 옆에다가 그 알루미늄 컵 있잖아. 알루미늄 컵을 옆에다 놓고 또 이 옆에다가는 똑같은 건데, 이게 페트병 있죠, 물. 이 물 페트병 가득 찬 1 리터, 2 리터짜리 페트병. 요 페트병을 옆에다 같이 한번 놔 보세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요 컵은 엄청 뜨거워요. 근데 이 물은 온도 변화가 거의 없어요. 신기할 정도로. 왜 그러냐면 물은 비열이 커서 쉽게 온도가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알루미늄은 비열이 작아서 온도가 쉽게 변해요. 음. 여러분들 뚝배기 알죠? 뚝배기. 네. 뚝배기하고 냄비, 라면 끓인 냄비하고 비열을 비교하게 되면은 비열이 뚝배기가 크거든요. 쉽게 온도가 안 변해요. 한 번 뜨거워지면 대신에 쉽게 안 식어. 냄비는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식어요. 자, 이게 바로 비열에 의한 현상입니다. 비열 차이에 의한 현상. 그래서 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물질에 비해서 비열이 매우 커서 인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우리 몸에 물이 많죠. 60에서 70% 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체온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여름에 해안가에 가면은 모래가 엄청 뜨겁죠. 바닷물은 시원한데 그것도 역시 비열 차이 때문이고요. 해안 지역은 일교차가 적어요. 왜냐면 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요 4 번에 별표 좀 쳐 놓고, 낮에 해풍이 불고 밤에 육풍이 불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산이 있고 땅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바닷물이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음. 그때 여기에 내가 서 있다. 그럼 똑같은 태양빛을 똑같이 받잖아요. 그러면 이 모래의 비열이 작아요. 비열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모래하고 물하고 비열이 누가 크다? 물의 비열이 크다. 그래서 비열이 작은 모래가 쉽게 뜨거워진다고. 그럼 이 모래가 쉽게 뜨거워져서 여기가 공기가 쉽게 가열돼서 위로 상승한다고요, 뜨거워진 공기는. 대류 현상에 의해서 그렇겠죠? 그럼 이 공기가 이게 오른쪽으로 가요. 바다 쪽으로 가서 식어요. 내려온다고. 내려오면은 이런 이 파란색으로 하는 요런 공기의 흐름이 생기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바람이 부는 건데요. 지금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잖아요.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분다. 바다 해자를 따 가지고 그래서 낮에는 해풍이 분다. 해풍이라는 것은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분다? 바다 쪽에서 어디로? 바다 쪽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어요. 이게 해풍이거든요.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비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여자친구랑 바닷가에 놀러 갔어? 남자친구랑 바닷가에 놀러 갔어? 자, 그랬을 때 낮에 가면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부는 걸 느낄 수가 있다. 자, 그때 우리가 머릿속에서 비열 차이 때문에 그렇구나. 밤에는 반대로 육풍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해풍이 불고 밤에는 육풍이 분다. 그것도 뭐 때문에? 비열 차이 때문에. 물과 모래의 비열 차이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열량과 비열에 대한 설명. 자, 열량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열의 양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 비열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물질 1kg을 1도씨만큼 올리는데 뭐 한 거? 필요한 거. 필요한 뭐? 열량을 비열이라고 했었죠. 자, 물체의 질량이 같을 때 가한 열량이 클수록, 자, 똑같은 양을 놓고 열을 많이 줬어. 그럼 당연히 온도 변화 어떻겠어요? 크겠죠. 음, 당연히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한다. 자, 조심해야 되죠. 어떤 물질 얼마큼을 1kg이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1kg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하는 거죠. 1kg이라는 말이 없어서 틀린 거고요. 자, 비열이 작다. 자,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작고 비열이 작으면 온도 변화가 크다 그랬죠. 맞다. 자, 물은 비열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작은 편이 아니라 큰 편이라고 그랬죠. 네. 비열이 굉장히 헷갈리는 개념이에요. 지금 잘 잡아두기 바라고요. 자, 2번 볼게요. 300g과 600g의 물이 담겨 있대요. 똑같은 물이네요. 300g, 600g. 자, 여러분들 같은 불꽃으로 같은 불로 같은 시간 동안 가열을 할 거래. 그러면은 당연히 질량이 작은 쪽이 온도 변화가 크겠죠. 온도 변화가 큰 쪽이 누구예요? 당연히 질량이 작은 가가 온도 변화가 크겠지. 자, 이때 똑같이 10도만큼 올라갈 때 흡수한 열량 큰 게 누구겠느냐? 자, 얘도 10도만큼 올라가고 오른쪽도 10도만큼 올라갈 거래. 그럼 열은 누가 더 많이 가져간 거예요? 당연히 양이 많은 쪽이 더 많은 열을 가져갔으니 같은 온도만큼 올라간 거겠죠? 나가 되겠죠. 자, 이해되실까요? 3번 볼게요. 질량이 4kg인 물의 온도를 10도씨만큼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은 얼마냐? 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자, 그리고 비열이라는 게 나오면은 뭘 떠올려라? Q는 CMT. 자, 공식을 외워주세요. Q는 CMT. 자, 이런 관계가 있다. 여기서 Q는 뭐예요? 가해준 열량이 되는 것이고, C라는 건 뭐예요? 그 물질의 비열. M은 그 물질의 질량. T는 그 물질의 온도 변화. 자, 이 식에다 넣는 거예요. 어떻게? 자, 열량은 CMT인데 열량을 구하라고 한 거니까 물의 비열 1kcal, 물의 질량 4kg, 몇 도 올리고 싶어? 10도 올리고 싶어. 그럼 필요한 열량은 얼마다? 40kcal.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 이번에는 질량이 4kg인 식용유의 온도를 10도씨 올리는데 16kcal 열량이 필요하다고 한다. 비열은 얼마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Q는 CMT 넣으세요. 자, Q는 뭐다? 열량이다. C는 뭐다? 비열이다. 자, M은 뭐다? 킬로그램 질량이다. T는 뭐다? 온도의 변화다. 자, 그러면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비열을 구하라고 하잖아, 비열. 그럼 여기서 C는 뭐라고 할 수 있어? C는 MT분의 Q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질량은 얼마다? 4kg이다. 자, 온도 변화 10도 올리고 싶다. 이때 가해준 열량이 16kcal다. 비열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 4, 4, 16, 0.4. 단위는 kcal per kg 도씨가 되겠네, 그죠? 자, 5번. 자, 비열을 나타낸 것이다. 자, 물질 100g에 100kcal의 열량을 주었다. 온도 변화가 가장 큰 거. 자, 똑같은 질량에 똑같은 열을 줬을 때 온도 변화가 가장 큰 것은 비열이 어떨수록 온도 변화가 크다고 그랬죠? 비열은 작을수록, 즉 필요한 열이 작을수록 열을 줬을 때 온도 변화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비열이 가장 작은 건 누구예요? 모래네요, 모래. 모래가 빨리 뜨거워진다 이 뜻이에요. 그쵸? 네. 자, 6번. 자, 이 개념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여기 문제 다 하고 있는 다 같이 푸는 겁니다. 비열에 의한 현상. 자, 해안 지역은 일교차가 작다 그랬죠. 물 때문에. 물이 많으니까 온도 변화 쉽게 온도가 변하지 않는 거죠. 자, 체온 잘 변해요? 변하지 않죠. 물이 있으니까. 자, 낮에는 해풍이 분다 그랬죠. 밤에는 반대 유풍이고요. 틀렸네요. 다 틀렸네. 자, 비열이 큰 뚝배기. 자, 뚝배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잘 식지 않는다. 자, 비열이 크다고 그랬죠. 뚝배기는. 그러면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거니까 잘 뜨거워지지 않고 잘 식지 않는 거죠. 이게 맞는 거가 되겠네. 음.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뚝배기 같은 사람이 되자. 자, 나 이거 좋아해. 자, 뚝배기 같은 사람이 좋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비열이 커서 쉽게 감정이 막 들락날락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할 일 할 수 있고 이렇게 감정 변화가 크지 않은 예.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 비열이 큰 사람. 적용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좀 쉽지 않죠? 자, 열팽창 하겠습니다. 열팽창 한 장 넘겨보면 열팽창 있어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질문. 비열에 대한 질문 있을까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없으면 잠깐 쉴게요. 1분 후엔 열팽창 나갈게요. 질문하세요. 비열에서 질문 있으면 하세요. 20분까지 질문 받겠습니다. 비열. 이런 비열한 그런 비열은 아니에요. 비열. 필요한 열이다. 비열이라는 것은 어, 같은 질량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말한다. 비열이 크면 필요한 열량이 많은 거니까 같은 열을 주면은 비열이 크면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다. 비열이 큰 물질 대표적인 게 바로 물이다. 그래서 물은 온도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 개념을 잘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될 겁니다. 네, 되세요? 잘 이해되시죠? 네, 좋아요. 질문 없으면 열팽창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왔어요. 여러분 열팽창만 하면 끝나요. 네, 진도 다 끝납니다. 자, 열팽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열에 의해서 물질이 팽창하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고체의 열 팽창을 보게 되면은 내가 이 고체 물질을 가열을 한다. 가열을 해요. 그러면 이 고체 입자들이 운동이 어떻게 될까? 운동이 활발해지겠지. 막 운동이 제자리에서 막 진동이 활발해질 거 아니야, 이렇게. 진동이 활발해지니까 점점 부피가 커지겠지. 분자 사이 거리가 처음보다 멀어지려고 하겠죠. 거리가 멀어지는 건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팽창이죠, 팽창.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열에 의한 부피 팽창으로 인한 열 팽창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체 물질을 가열하게 되면은 이렇게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팽창한다라는 것이죠. 거리가 멀어지겠지. 그래서 열 팽창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거죠. 열을 가하면 물질의 길이나 부피가 증가한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열 팽창이라고 한다. 자, 원인이 뭐겠어요? 열이 가해지는 것이 열이죠, 열. 열이 가해지니까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거리가 멀어지는 거다. 자, 온도 변화가 크면 클수록 어떻겠어요? 팽창이 잘 되는 거겠죠. 자, 같은 물질일 때 이제 열팽창 정도는 기체로 갈수록 열팽창은 잘 되겠지? 왜냐면은 그 입자가 운동을 하면서 이제 늘어난 운동성이 기체가 더 빨리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이 열팽창을 이용한 현상 중에서 바로 바이메탈이라는 게 있어요. 바이메탈. 자, 여러분들 바이, 바이가 붙으면은 이게 두 개라는 뜻이야, 두 개. 자전거가 영어로 뭐예요? 자전거. 바이스클이잖아, 바이스클. 서클이 두 개다 그래서 바이서클이잖아. 그래서 바이메탈이라는 건 뭐냐면 바이메탈. 메탈이 금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속 두 개를 붙여 놓은 걸 바이메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 두 금속을 붙여 놓은 걸 바이메탈이라고 한다. 그러면 두 금속이 뭐냐? 종류가 다른 거. 열팽창의 종류가 정도가 다른 두 금속. 그래서 열팽창이 작은 금속과 열팽창이 큰 금속 두 개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바이메탈이에요. 그래서 얘를 가열하잖아? 가열하면은 팽창을 많이 하는 애가 더 많이 늘어나겠지, 이렇게. 많이 늘어나니까 적게 팽창하는 애 쪽으로 이렇게 얘가 휘어지는 거야, 이렇게. 처음보다 휘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바이메탈을 가열하면은 열팽창이 잘 안 되는 쪽으로 휘어진다. 이게 왜 이게 도대체 뭔데 어디에 써먹냐 이게.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전기 다리미. 다리미 이거 불 켜 놓고 사용하면 여기 밑에가 뜨거워지잖아. 뜨거워지죠. 뜨거워지다가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불이 탁 꺼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계속 뜨거워지면 불 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다 바이메탈을 달라 놓은 거야. 그래 가지고 이 접촉을 하고 있으면은 전기가 통하는데 온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휘어지게끔 만들어 가지고 접촉이 딱 끊어져서 더 이상 열이 증가하지 않도록,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장치. 자, 화재 경보기는 이와 반대의 경우인데 똑같이 바이메탈인데 이때는 화재 경보기는 평소엔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온도가 올라가. 그러면 열팽창 정도가 작은 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면서 닿는 거야. 그러면 소리가 띠리링 울리는 거야, 전류가 흐르면서. 이렇게 휘어지게끔 해서 전류를 흐르게 했다가 멈추게 했다가 하는 장치. 그게 뭐다? 바이메탈이다. 네. 그리고 이 고체 열팽창 우리가 어디에 써먹냐? 여러분들 철근 콘크리트, 콘크리트 안에다가 이게 철근을 막 박아 놔요, 이렇게.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철근하고 시멘트하고 팽창 정도가 비슷해 가지고 건물이 막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고, 여러분들 이렇게 유리병 같은 거 뚜껑 같은 거 안 열린 적 있을 거예요. 잼 뚜껑 같은 거 잘 안 열리잖아. 이럴 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뜨거운 물에다가 뚜껑을 붓잖아요. 그럼 뚜껑이 철로 여기 금속으로 돼 있잖아. 그럼 뚜껑이 팽창한다고 이렇게. 팽창하면 쉽게 열린다. 다리의 이음새. 다리 틈을 보게 되면 이런 틈이 있어요. 틈을 놨어. 틈을 왜 놨냐면은 인제 여름이나 이럴 때 뜨거워지잖아요. 그럴 때 이 열팽창에 의해서 휘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틈을 일부러 만들었다. 가스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휘어 놨는데 일자로 해 놓으면은 팽창에 의해서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휘어 놓은 겁니다. 이런 것도 전부 우리가 열팽창을 이용한 우리 생활이다 보시면 되겠고, 고체뿐만 아니라 액체도 열팽창할 수 있어요. 음. 액체들도 온도가 낮으면 수축하고 온도가 높으면 팽창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바로 온도계인데 이 온도계에 액체를 넣어 놓은 거예요, 액체. 알코올 넣어 놨거든요.
그럼 얘가 온도가 올라가면은 팽창하면서 위로 눈금이 올라가는 거지. 그게 바로 액체 열 팽창이에요. 그래서 온도계는 액체 열 팽창을 이용한 거예요. 별표 좀 쳐놓고 온도계 시험 잘 나오니까. 액체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팽창해서 눈금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계는 열 팽창 정도가 크면서 온도 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가 항상 일정한 알코올이나 수은 등을 사용합니다. 자, 음료수 병도 음료수를 가득 채우지 않는 게 좋죠. 팽창을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 정도. 뭐 다른 여기 예시들도 있는데 그런 거 같이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 보세요. 자,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는. 자, 고체 열팽창에 대한 이야기다. 고체의 열팽창. 자, 고체 열을 가하면 뭐가 높아져요? 온도가 높아지겠죠? 음, 온도가 높아지고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에 뭐가 빨라져요? 운동이 활발해지겠죠? 그러면 입자 사이에 뭐가 멀어져요? 거리가 멀어지겠고 따라서 고체의 뭐가 증가하겠어요?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부피가 증가하겠네. 그죠? 네.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고요. 자, 8번. 자, 가열했더니 지금 여기 첫 번째 그림을 볼게요. 자, 가열을 했더니 이렇게 휘어졌다. 그러면 누가 열팽창이 잘 되는 걸까요? A가 더 잘 되니까 이렇게 휜 거겠지, 그치? A가 잘 된 거다. 자, A하고 C는 마찬가지로 A가 잘 되는 거죠. 자, B하고 C는 C가 더 많이 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럼 비교해 보자. 그럼 A가 제일 큰 것이고 그다음에 C, 그다음 B 순서가 되겠네, 그죠? 자, 고체 열팽창과 관련된 현상, 고체 열팽창. 자, 다리나 철로 이음새 부분에 틈을 일부러 만들어 놓는다. 어, 휘어지는 거 막기 위해서 그렇다. 자, 불 위에 둔 냄비가 전체적으로 뜨거워진다. 자, 냄비가 뭐 팽창한다 이러면 맞는 거지만 뜨거워진다는 건 냄비로 열이 전달되는 거니까 이건 전도와 관련된 이야기죠. 전도. 그러니까 틀린 것이고. 자, 전깃줄이 여름철에 늘어나고 겨울철에 팽팽해진다. 네. 전깃줄을 보게 되면은 여름철에 여러분들 전봇대에 전깃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쭉 늘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왜냐면 이 안에 금속이 돼 있으니까 이 금속이 여름철에 뜨거워져서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겨울철은 반대죠. 맞고. 자, 과일이 차가워진다 냉장고에서. 자, 이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열평형이죠. 예. 그래서 개념을 잘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하고요. 찬물을 넣은 삼각 플라스크에 유리관을 꽂아 놨다. 유리관. 음. 그러면 여기 이 유리관에 있던 물의 높이가 이만큼이어서 처음 이만큼이었는데 뜨거운 물에 담갔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 팽창, 액체 열 팽창으로 온도계처럼 눈금이 올라가겠죠. 자, 물의 높이가 높아지겠죠. 입자 운동은 활발해지겠죠. 부피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부피가 더 늘어나겠죠. 증가하겠죠. 열이 수조의 물에서 삼각 플라스틱의 물로 이동하는 거죠.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쪽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그래서 OOXO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열량, 비열, 열 팽창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150쪽을 한번 보겠어요. 150쪽. 자, 유제 1, 2번 한번 풀어보세요. 유제 1번 풀어보세요. 이거. 같은 열을 줬을 때 온도 변화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A의 온도가 가장 많이 변했네. 같은 시간 동안, 그죠? A의 온도가 가장 많이 변했네요. 그 다음 B, C 순서네. 온도 변화가 가장 큰 거 A, 그 다음 B, 그 다음 C네요. 자, 그러면 질량이 가장 큰 거. 온도가 잘 변하지 않은 게 질량이 가장 크겠죠? C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비열이 가장 큰 거. 질량이 똑같다면 비열이 가장 큰 거, 온도가 잘 안 변하는 거. 마찬가지로 C가 되겠다. 비열과
비열과 열량 기억해 주시고, 자, 2번. 자, 2번 문제 풀어보세요. 알 수 있겠어요. 지금 같은 물질이라는 거죠. A하고 B가 지금 같은 물질이다. 그리고 똑같은 열을 가했다. 그때 온도 변화를 봤더니 A가 온도가 많이 변했네. 자, B에 비해서 얼마큼 변한 겁니까? 지금 10도씨에서 B는 30도씨로 얼마큼 증가했냐면 20도만큼 증가했고, A는 10에서 70으로 갔으니까 60만큼 증가했네. 증가량을 봐야 됩니다. 증가량이 1대 3이잖아요. 그러면 어 A가 증가가 많이 있다는 것은 A의 질량이 더 작다는 거죠. A는 조금 있는 거고 B는 많이 있는 거죠. 똑같은 양이 1대 3으로 있는 거지. 예. 질량 차이 때문에 온도 변화의 차이가 생겼다. 같은 물질이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고, 3번 요 문제 풀어볼까요? 열평형과 이제 비열을 연관지어 설명하는 거거든요. 별표 좀 쳐놓고 이 문제 좀 시간 걸릴 것 같은데 시간 충분히 줄게. 한번 풀어보세요. 자, 어때요? 하시면 될까요? 음. 자, 이 문제는 같이 볼까요? 자, 20도씨의 물체 A에 그 80도씨의 물체 B를 접촉한 후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실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다음에 나는 80도씨 물체 B에 뭐 C를 접촉했을 때의 문제다. 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비교만 하면 되는 거거든. 질량을 먼저 비교해라. 같은 물질일 경우에 질량이 많다면 질량이 많으면은 온도 변화는 잘 될까 안 될까? 잘 안 되겠죠. 그럼 온도 변화가 제일 적은 게 질량이 크겠죠. 음. 온도 변화가 제일 적은 거 A하고 B하고 비교했을 때는 A가 B보다 어 온도 변화가 적으니까 질량이 A가 더 많은 질량일 것이고, B하고 C하고 비교했더니 B의 온도 변화도 적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네. 그죠? 자, 이번에 B열을 비교해라. 같은 질량이다. 자, B열이 크면
비열이 큰 물질일수록 온도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어떻게 될까? 똑같이 A, B, C가 되겠죠. 자, 이렇게 경향성을 찾는 거예요. 정의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비열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비열이 크면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다. 되시죠? 네, 이게 다예요. 예. 괜찮죠? 좋습니다. 자, 이제 직접 문제 풀어보면 또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자, 1번, 3번, 7번, 4번. 4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1, 3, 4, 7 풀어보세요. 1번부터 합시다, 그냥. 예, 천천히 합시다. 자, 1번부터 하세요. 1번 풀어보세요. 1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2개고요. 비열에 대한 설명. 자, 같이 볼까요? 자, 비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 비열의 정의죠. 맞죠? 자, 비열의 단위. 단위 역시 1kg을 1도씨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니까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가 되는 거죠. 맞죠? 자, 같은 양의 두 물질을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가열을 할 거야. 그러면 비열이 크면은 온도가 빨리 올라간다, 천천히 올라간다? 온도 변화가 적다 그랬죠. 빨리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3번 틀렸고, 비열은 물질 종류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특성이 된다. 물질을 구별할 수 있다. 맞다. 자, 비열은 질량이 클수록 커진다. 질량하고 비열은 관계없어요. 물질이 같은 물질이면 비열은 항상 같은 거예요. 질량 관계 있는 것이 아니다. 답은 3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잘했어요, 여러분들. 자,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1분 드릴게요. 풀어보세요. 어렵지 않죠?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문제가 쉽고 깔끔하죠. 재밌죠?
자, 같이 볼까요? 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비열을 비교했다. 비열을 보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비열이 작아지고 있네요. 음. 비열이 가장 큰 물이 온도 변화는 가장 작겠죠? 온도 변화가 가장 큰 건 반대로 비열이 가장 작은 애가 될 테니까. 그럼 누가 되겠어요? 철이 되겠지? 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자, 4번 풀어보겠습니다. 비열을 비교해라. 자, 요거는 여러분들 요 공식을 한번 이용해 보세요. 자, 우리가 Q는 CMT에 관계에 있다고 그랬죠? Q는 CMT. 여기서 비열이 뭐예요? C잖아요. 그러면 C는 뭐예요? MT분의 Q거든요. 자, 그러면 비열을 비교해라라고 한다면 요 비열을 비교해라라고 하면은 MT분의 Q를 비교하면 되는 거거든요. 한번 해 보세요. 4 번은 쪼끔 어려울 수 있죠, 여러분들. 처음 접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같이 한번 해 볼까요? 네. 자, 지금 인제 질량이 나와 있고 처음 온도, 나중 온도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온도 변화를 알 수 있죠. 요 T를 보게 되면은 온도 변화를 한번 봅시다. 얘는 15 도가 변했고 B는 25 도가 35 도가 변했네요. 35 도가 변했고 C는 똑같이 35 도가 변했네요. 자, 그때 질량이 100 이고 100 이고 200 이네요. 어차피 이제 비교만 하면 되니까. 자, C는 MT분의 Q. 자, B열은 MT분의 Q를 비교하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비교했다 했으니까 요 Q는 같은 세기 열량이잖아요, 이게 열량. 열량은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A는 MT분의 Q가 얼마가 되겠어요? M 100이 될 것이고 T는 온도 변화는 15가 될 것이고 그거분의 Q가 될 것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A의 비열이 되겠죠. B의 비열은요. 똑같이 하면은 자, B의 비열은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분의 열량. 열량은 똑같으니까. 자, C의 비열은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분의 Q가 되겠죠. 자,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찾아보면 되겠지? 그러면 1 번이 되겠네요. 잘하셨습니다. 됐죠. 자,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세요. 7번 한번 해 보자. 비열과 열량의 관계. 7번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자, 4분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어때요? 풀었었나요? 답부터 얘기해 볼까요? 답은 2번입니다. 자, 지금 질량이 같은 두 액체 A하고 B를 지금 비교했는데요. A하고 B를 비교했는데 질량이 같대요. 같은 질량의 A, B를 여기다가 A를 놓고 여기다가 B를 놓은 거죠. B를 놓고 가열을 했어요. 가열을 했는데 둘 다 10도씨에서 시작을 했는데 A는 15도씨만큼 올라갔고 B는 30도만큼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다르잖아요. 그럼 이 두 물질은 같은 물질일까 다른 물질일까? 다른 물질이죠. 같은 양을 가열했는데 온도 변화가 다르다. A는 15도밖에 안 올라갔고 B는 30도가 올라갔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두 물질에 무슨 차이가 있다? 비열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음. 비열이 A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A가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적은 거죠. 왜냐면 비열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인데 그 필요한 열량이 많다 보니까 즉 비열이 크다 보니까 같은 열을 줬을 때는 온도가 조금밖에 못 올라가더라. 음. 이걸 알 수 있는 것이고 둘이 다른 물질이죠. 자, 같은 열량을 가했을 때 온도 변화가 큰 것은 온도 변화가 큰 것은 B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같은 온도만큼 올리는 더 많은 열이 그럼 누가 필요하겠어요? A가 더 필요한 거겠지. A의 비열이 더 크니까요. 비열은 A가 크다. 답은 그래서 디귿이 되는 거예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비열을 처음 접했기 때문에 비열이 뭔가 헷갈릴 수 있는데 잘 알기 위해 정확하게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8번 문제 풀어볼게요. 근데 다음에 복습할 시간이 없어서 오늘 문제 좀 많이 풉니다. 네,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시간 4분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라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림은 질량이 같은, 똑같이 질량이 같대요. 질량이 같은데 같은 세기로 지금 열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온도 변화가 지금 다르죠. 그럼 이 두 물질은 같은 물질의 다른 물질이다. 다른 물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A와 B는 서로 다른 물질이다. 왜냐하면 질량도 같고 같은 열을 줬는데 온도 변화가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다른 물질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다른 물질이다. 그러니까 비열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온도 변화가 쉽게 올라간 녀석은 비열은 상대적으로 어떤 것이다? 필요한 열이 적었던 거다. 그럼 A하고 B를 비교했을 때 똑같이 10도에서 출발했는데 B가 빨리 올라갔으니까 B열을 비교하면 B열은 A와 B를 비교했을 때는 이렇게 A가 B열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요걸 찾아내는 게 핵심입니다. 네. 그다음 주의할 것은 온도 변화를 볼 때는 최종의 온도가 아니라 그 최종으로 가기까지의 온도 변화니까 A는 지금 10에서 30으로 갔으니까 온도 변화는 얼마냐면 온도 변화는 20으로 봐야 되고요. B의 온도 변화는 30으로 봐야 되는 게 이제 조심해야 될 거죠. 그 온도 변화는 2 대 3이다 라는 거. 자, 그러면 4분 동안 받은 열량, 얻은 열량은 지금 같다고 했고 같은 열을 줬으니까 자, 온도 변화의 비가 3 대 4가 아니라 2 대 3이 되는 거죠. 2 대 3. 그래서 2 번이 틀린 것이다. 비열도 같이 찾아보면 되겠어요. 비열의 비를 구해라. 만약에 여러분 비열의 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될까요? 3 번. 비열의 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거는 이제 뭘 이용하는 거냐면 아까 얘기했던 Q하고 Q는 CMT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열이 C잖아요. 그럼 C는 뭐 분의 뭐? MT 분의 Q의 관계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 받은 열량은 어차피 일정하다고 했고 같은 열을 줬으니까 그럼 질량도 일정하다 했거든요. 그럼 결국에 이제 비열은 뭐에 비라는 거냐면 온도 변화의 반비라는 거잖아요. 지금 A하고 B하고 온도 변화가 2 대 3 이었잖아요. 2 대 3. 그러면은 이들의 비열은 2 분의 1 대 3 분의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몇 대 몇? 3 대 2가 되는 거죠. 3 대 2가 비열의 비가 되겠죠. 음 맞는 것이고 기울기가 크면은 온도 변화가 많은 거니까 비열이 작은 것이고 서로 다른 물질이다. 네. 그래서 2번 찾으면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자, 나머지 문제들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고요. 열 팽창 부분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여러분들 방학 동안에 정말 7주 동안 정말 고생 많았고 수고 많았어요. 이 학기 과학을 이렇게 해서 마치게 됐는데 인제 중간고사 기간 동안 또 문제풀이를 또 많이 해 봐야 돼요. 이것만 갖고 좀 부족하고 학교 이제 기본 개념을 잘 가지면서 또 과학에 대한 좋은 경험을 가지고 흥미와 자신감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길 바라고요.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기 바라고요. 이 단톡방은 앞으로 계속 살아 있을 겁니다. 살아 있을 거니까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단톡방에 남겨 주시면은 단톡방에 우리 같이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선생님이 우선적으로 질문을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시험 기간에 단톡방 활용 많이 해 주시고요. 문제 풀다가 공부하다 모르는 거 있으면 해 주시고 또 아까도 예고했다시피 음 인제 우리가 9월 셋째 주에 시험 특강을 따로 할 거니까 그때 5 단원 6 단원 시험 범위 있는 친구들 있으면 신청해 가지고 한번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 문제 쪽집게 특강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함께 또 9월 셋째 주에 만나도록 하고요. 시간은 밤 10시 반 에서 아까 이야기했었는데 시간 공부하자면은 인제 10시 반 에서 10시 30 분에서 11시 사이에 이제 5 단원, 6 단원 해 가지고 100 문제씩 할 거예요. 쪽집게 특강으로 해 가지고 100 문제 준비해 가지고 요거 5 단원 1 회, 6 단원 1회 해 가지고 2 회만 90 분씩 해서 끝낼 거거든요. 한 단원 아예 끝내는 거 문제 특강으로 해 가지고 고거 한번
참고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 날짜는 9월 18일에서 이게 월요일이거든요. 18일에서 21일 목요일 요 사이에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2학년은 선생님이 아마 수목 20일하고 21일 아마 할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일단은 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지하도록 할게요. 네, 질문 있으면 남겨주시고 없으면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과학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또 만나요.